친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이야기는 뭔가요? 천재 소년으로 알려진 백강현 군. 네. SBS TV 프로그램이죠. 영재발굴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음,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려운 수학 문제 척척 푸는 장면 소개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는 월반을 해서 10살 나이에 서울과학고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한 학기 만에 자퇴한다 해서 이제 또 화제가 된 거죠. 네, 자퇴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와의 갈등이 알려졌고 음. 또 학교 폭력 2호까지 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워낙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퇴 이사를 철회하고 오늘부터 다시 등교하기로 했다가 그걸 또다시 번복하는 등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러면 어느 지점인가요? 네, 백군이 10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을 했지만 네. 함께 어울리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러다가 아이가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제일 걱정은 아이죠. 그렇죠. 네, 네, 그것만 강연이에요. 걱정돼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요. 과거에 천재로 이름을 날렸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천재를 응원하고 키워내면서 간과하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천재 이야기 오늘 주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논해볼 천재는 누굽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아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알려졌던 인물. 네, 바로 김웅용 신한대 교수인데요. 음. 연세 좀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진을 띄워드리면 기억하실 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웅용 교수. 네, 한복 입고 큰 요 칠판에서 이제 장면. 문제 푸는 장면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저게 지금 몇 네. 살 정도? 5살 무렵이죠. 5살에 네. 일본 네. 방송에 저게 출연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네. 도쿄대 교수가 출제한 수학 문제 풀었다. 예. 뭐 이런 사진 유명한데 난리가 났죠, 저때. 그렇습니다. IQ 검사 결과 210이다. 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음흠. 근데 사실 IQ 검사에서 160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요? 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정신 연령이 신체 연령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 나이대 기준입니까? 네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무리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아무튼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본에 가서 8시간에 걸쳐서 IQ 검사했는데 다 풀었다. 근데 만점이 200점이었대요. 음흠. 근데 이거 200점 만점 테스트로는 이게 측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200점에 10점 얹어줬다. 그런 그래, 전설 네, 같은 얘기가 내려오는 네, 거죠. 그래서 IQ 210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데 사실 그 기록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요? 네네. 기록을 못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기네스북도 IQ 기록은 이거 부정확하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IQ 이런 항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네. 종합을 해보자면 네. 전설의 IQ 210이라는 얘기는 좀 명예 점수 같은 뭐 그런 네. 느낌이었다는 건데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천재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항상 끌죠. 네.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네. 그 당시에 외국 기자들이 집에 많이 찾아왔대요. 음, 그런데 그때 그 외국 기자들로부터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 가지 언어 배우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답니다. 6개월 동안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배웠고요. 네. 그때 조금 전에 보신 그 만오세 일본 후지 TV 출연할 당시에 미적분 문제 풀고 예. 또 그 방송에서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또 시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천재여도 어느 네. 나라의 언어를 한 달 만에 다 습득해가지고선 시를 지을 정도 수준이 된다? 이거는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다 방송이 됐어요? 방송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예. 하지만 당시에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일본 프로그램의 성격이 네. 시사 보도냐, 뭐 교양이냐, 예. 아니면 예능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방송이 있었다는 거는 믿어도 됩니다. 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부터 약간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7살에 방송에 출연한 후에 언론에 등장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79년 9월에 대입 검정고시 체력장에 응시하면서 네. 노출됐어요, 언론에. 네. 그동안 사라졌던 10년의 행적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돌았죠. 네. 우선 김 교수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7살에 청강생 자격으로 국내 대학에서 공부했다. 또 8살에 미국 대학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네. 11살부터 5년 동안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네. 여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런 행적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을 오갔다는 뭐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또는 대학에 등록한 기록이나 또는 수강한 기록,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기록
있는지 좀 저도 궁금한데 음. 어 오히려 집에서 가정학습했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또 이 김 교수의 부친도 한 잡지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에 보낸 적 없다." 아버지가? 네. 김응용 씨 아버지가? 네. "집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부친이 아. 인터뷰한 기사가 있죠, 지금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나사에서 근무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여튼 좀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0여 년 전이죠. 네. 2012년 한 방송사에서 예. IQ 210 기네스북 등재 8살 미국 석박사 예. 나사 연구원 음. 이런 얘기를 모두 담아 가지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 방송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후에 언론들이 이 방송에 근거해서 보도를 했어요. 음. 또 그 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진짜 진실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 하지만 증거에 의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79년도 이후의 이야기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입 검정고시를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IQ 210의 네. 천재인데 대입 검정고시를 떨어졌다고요? 다음 해에 붙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 본인도 인정했는데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요? 미국에 오래 있다가 돌아왔더니 이제 한국 교육 체계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음.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사에서 계산기처럼 일을 하다가 왔는데 수학과 영어 점수가 60점대이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 아닌가. 이런 음. 의아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의 삶은 다 확인이 되고요. 대학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학위 받고 또 강사 생활하면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에 신한대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이고요. 네. 당연히 훌륭한 성과를 낸 거죠. 본인도 이후에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주 만족한다. 음.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로 불렸다가 지금은 이제 평범한 일상에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신한대 교수가 된 김응용 교수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천재 소년 1호라고 볼 수 있고 2호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언론에 큰 주목받았던 천재 소년 송유근. 아유, 생생하게 기억하죠. 네.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예. 97년생인데 예. 2004년에 SBS 예. 영재 학교 안 보낸다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이제 막 취약 통지서 받은 7살 아이가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 땄고요. 방정식 막 술술 풀고 네. 영어 연설 듣는다. 천재다. 그런데 당시 교육 관련 규정 때문에 12살 전에는 검정고시 칠 수 없다. 이거 불합리하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검정고시 문제로는 네. 소송까지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검정고시 대신에 6학년으로 바로 입학해가지고 곧바로 졸업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KBS 인간극장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어린 나이에 상대성 이론 이해하고 미적분 풀고 또 이어서 중고교 졸업 자격을 주는 검정고시도 1년 만에 마쳤습니다. 네. 2005년에 글로벌 리더 전형 특이 경력 분야로 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이때 8살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게 네. 최연소죠. 8살의 대학 입학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때 한 번 더 야, 정말 천재 맞았구나 이런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주입적인 대학 교육에 흥미를 잃었다면서 2년 만에 중퇴했습니다. 예. 그 후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인 연구 활동을 했거든요. 학점은행제 통해서 전자계산학 2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이어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 한국천문연구원 석박사 통합과정 여기에 입학했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네, UST라고 네. 불린다면서요. 네네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석박사 과정까지 갔군요. 그때가 네. 그럼 몇 살입니까? 자, 97년생이잖아요. 예. 이게 2009년에 대학원 갔으니까 예. 11살입니다. 11살이요? 네. 만 11살? 예, 게다가 중간에 이제 대학 갔다가 중퇴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11살에 대학원을 갔으니까 사실 굉장히 남다르긴 한 거예요. 그러네요. 코스가 네. 굉장히 빨랐네요. 그다음엔 네네. 달라집니까? 이 학사 규정상 네. 입학 후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박사학위 취득하려면은 박사 논문 쓰려면은 그 전에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됩니다. 게재돼야 되는데 그래야 박사 논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저도 어렵게 박사학위 취득했지만 특히 이공계에서는 SCI급 논문 쓰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최소 2편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수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천문우주과학 전공했던 송유근 군은 이제 충남대에서 대학원 강의 듣고 이화여대에서 대학원 세미나 듣다가
2014년부터 논문 지도를 본격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그때 5년이 지났잖아요. 네. 2015년에 드디어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그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휩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논문이 철회됐어요. 철회됐어요. 이 일로 지도 교수도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송유근 군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인터뷰가 됐는데 그때 송유근 군이 그러니까 지금 뭐 송유근 씨죠. 다시 잘 준비해서 한 달 안에 새 논문으로 답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한 약식 논문마저도 베끼기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네. 그로부터 2년 지난 후에 대만 학자들과 함께 쓴 논문이 준 SCI급 학술지에 실리면서 졸업 요건은 갖췄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불합격 처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박사학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료고 또 이미 입학한 지 9년이 흘러가지고 뭐 박사학위 취득 연한이 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취득 연한을 넘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9년을 넘기는 바람에 그렇게 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이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는 성유근 군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이죠. 네, 성유근 씨 2018년 말에 현역으로 군입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만기 전역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후에 언론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은 잘 보이지 않아요. 97년생이니까 2020년이면은 만 23이잖아요. 네. 보통 남성들이 군복무하는 그 나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어. 결국 굉장히 빨리 네. 달렸지만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20대 초반에 군대도 갔다 오고 박사과정 다 마치고 수료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래도 어린 시절의 화제에 비하면 대단히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김웅영 교수도 어릴 때는 세계적인 천재로 이름 날렸지만 50대에 대학 교수 임용됐어요. 물론 훌륭한 성과를 냈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지만 역시 아주 빠르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천재는 도대체 뭔가? 천재가 존재했다면 그럼 왜 사라진 거냐? 천재를 천재로 끝까지 성장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사실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 시절에 저 정도를 하면 천재가 맞느냐라는 논란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다면 왜 키우지 못했느냐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네.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당시 송유근 씨의 부모는요. 네. 국가적인 영재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 교육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오늘의 그 두 사례 볼 때 김웅영 교수도 대학 입학할 때까지 정규 교육과정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송유근 씨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검정고시와 학점은행제로 대학원에 갔어요.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교육제도 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되느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게다가 우리 정규 교육제도 또 입시제도 거치면서도 수학, 과학, 경치대에서 입상하고 세계 최상위권 대학, 대학원 나와서 훌륭하고 정말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연구자 네.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천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정의해봐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와요. 사실 천재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과도한 관심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압박과 부담도 있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또래 집단과 이제 어울리지 못하면서 고독감을 느끼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하고 네. 또 특별하게 커야만 한다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히려 악영향을 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었던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니냐 어른들의 기대가 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물론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은요. 애초에 이게 도대체 천재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릴 때는 또래보다 키가 컸는데 네. 나중에는 비슷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예. 이게 또 어릴 때는 작았지만 갑자기 훌쩍 크는 사람도 있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도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요? 어릴 때 빠르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예. 또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만성형 있고. 결국 이게 어릴 때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좀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정말 천재일 수도 있지만 또는 단순히 성장이 빠른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천재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로 규정을 하고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도록 하는 게 과연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는 그 아이의 행복에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음. 지금 천재 소년으로 불리는 백강현 군 역시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잖아요. 네. 성과를 낸 거예요. 음. 하지만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또 우리가 세계적인 천재로 생각하는 아인슈타인 네. 대학도 교육 졸업했고요. 30살 때까지 별다른 업적 없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내놓은 결과물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천재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음.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남들보다 빠르게 가야만 하는 것이냐? 빠르게 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김현정의 5분만 백구쇼의 또 다른 이름 김현정의 5분만 오늘은 정말 이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시간 좀 촉박하셨죠? 쫓기셨죠? 그래도 이제 좀 말을 좀 빠르게 네. 하면서 랩하듯이 오늘도 네, 마지막은 또 전체적인 랩하듯이. 이게 너무 빠르게 말을 하면은 좀 잘 안 들리나요? 그러면? 좀 빠른 저는 네. 이제 내용을 대충 알면서 들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네. 접하시는 분들은 또 뭐 다른 일 하면서 뭐 음. 운전하시면서 뭐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네, 분들은 네. 좀 후루룩 지나가면 놓친 어. 면도 있어요. 네네. 있을 사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배정된 시간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예, 저희 여유가 있었는데 정말 그 1분, 2분이 이 말 속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간에 좀 드러낼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놓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에, 전체를 네. 다 좀 줄여야 되니까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네. 어떤 그 여백을 예.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은 그래도 월간이 좀 괜찮았어요. 늘어져가지고 길어져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월간 주제도 오늘 워낙 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뭐 오늘 저도 그 운전해서 오면서 들었는데 네. 매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네요, 진짜. 이 일이 많죠. 예. 하여튼 국내외 안팎으로 일이 많아갖고 어쩔 수 네. 없었다는 거 조금 감안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탐정 이야기가 사실 단순치 않은 얘기예요. 맞아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어제 유창수 PD와 함께 네. 얘기하면서 어제 막 늦게까지 두 분이 토론하시던데 네. 카톡방에서. 뭐 같이 하셔서 놓고서는. 저도 그 방에 있었습니다. 참 이게 누구를 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담이라든지 네.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네.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을 하면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 그 사실이 없던 거라는 뉘앙스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심하셔야 약간의 되냐고. 불안도 있죠. 일단은 다른 거 떠나서 김웅용, 송유근 네. 우리가 천재라고 불렀던 그 두 인물은 어떻게 됐는가가 궁금해서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 네. 어떻게 요새 이제 백강현 군 때문에 막 떠들썩한데 온라인이 막 난리가 났는데 송유근, 김웅용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네. 그 두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이 백강현 군 못지않은 천재라고 온 매스컴이 난리가 났었던 네. 두 인물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였는데 네.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김웅용 씨는 네. 신한대학교 네. 교수, 네, 네. 쉰이 넘어서 이분 되셨고 송유근 씨는 지금 군대를 제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해서 지금 뭐 합니까 그러면? 그 후에 언론에 얘기가 없어요. 언론을 통한 얘기가 없어요. 전역 후에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심지어 네. 군 전역한 게 2020년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3년 지났네요. 네네. 물론 딱 그 시기가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이 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후에 얘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군대 가기 네. 전까지는 네네. 뭐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전까지는. 아까 본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학위 관련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학위 관련된 네. 이야기가 학위를 못 따고 그냥 네. 그 박사학위 연한이 끝나버린 네네네. 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네, 박사 수료로 끝났죠. 소송 제기했지만 결국은 패소하면서 네. 학업을 마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행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전역을 한 후에 팬들과 함께 만찬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했다라는 게 마지막 한 줄에 네. 노출이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사실 지금도 이 송유근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좀 귀엽잖아요, 굉장히. 그럼 아주 귀염성 있게 생겼어요. 예, 굉장히 귀여웠고 예. 또 천진난만하게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어린이는 다 귀여워. 어린이 안 귀여운 어린이 보셨어요? 그렇긴 다 귀여워요. 하네요. 예, 그렇긴 다 귀여워요, 하네요. 진짜. 그런데 네. 아주 어릴 때 정말 동글동글하게 아유, 생기면서 또 천재 소년 이미지로 또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송유근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6살 때 송유근 군이 상대성 이론을 막 방송에서 설명하는 모습 보면서 반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쏙 빠진. 선제성이 아니죠. 상대성 이론. 네, 네. 상대성. 뭐예요, 그게? 저한테 예, 물어보시죠. 예. 저요? 네. 저한테 설명하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저 아직 이해도 네. 못했는데 저한테 설명하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상대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런데 예.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다 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네.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 뭐 책도 읽지 않으셨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그쵸. 영상도 보고. 아직도 이해 안 모르겠어요. 유근이한테 가보세요. 우리 6살 송유근한테. 아니, 당연히 지금 저한테 설명을 잘 해주겠죠. 근데 이거 참 모르겠어요, 실제로. 몰라. 우리 전 이제 알 생각도 안 해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니, 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예. 이 나이에 다시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제 제가 상대성 이론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럼요. 예. 지성미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 지성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 이미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상대성 이론 모른다고 지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진 않지만 네. 김현정이라면 네. 상대성 이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뭐 지금 어떻게 다시 학교를 갈 수는 없고 손변이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유창수 PD에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창수 PD는 좀 이거 이해하고 있습니까? 상대성 이론 설명할 수 있어요? 대충 안 돼요.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대충이 어디까지? 대충이 중요한 건지 알아요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 대충이 어디까지예요? 하여튼 설명 가능? 예. 내일 댓글쇼에서 그러면 상대성 이론 설명을 내일 한번. 금요일 내일은 댓글쇼에서 초등부터 못할 것 같으니까. 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우리 꿀단지들이 얼마나 알아듣게 설명하느냐 요것으로 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지적 능력은 현재 약간 부족한 걸로 하시는 건데. 저는 이미 모릅니다라고 더더욱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논외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렇긴 하네요. 예. 저도 몰라요, 사실. 예. 그렇게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모르겠어요. 예. 쉽게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 책도 읽었어요, 제가.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유군이 나이에서 설명하는. 근데도 모르겠어요. 초등생 대상으로 한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생 대상으로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거 읽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세요. 예. 그건 할 수 있어요. 서점에서 읽은 거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다시 돌려서. 네네. 여하튼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송유근 군은 지금은 97년생이니까 이제 23살 한국 나이로 23살 그렇죠. 정도가 됐고 네. 많이구나. 이제 많이네. 다 많이니까요. 23도 넘는 거 아니에요? 97년생이면? 97년생이면은 23도 넘었네요. 그렇죠. 네. 23도 넘었네요. 네, 제대 한 개에 23이니까. 그러면은 만 25, 6 예, 됐겠네요. 이제 뭐 20대 생일까지 후반으로 모르겠어요.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평범한 청년의 나이대와 비슷하게 그냥 군대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특히 이번에 백강현 군이 10살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시작은 영재발굴단이에요. 영재발굴단. TV예요. 이 친구도. 근데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뭐 막 2차 방정식도 풀고 또 IQ 검사를 했는데 무슨 이 친구도 200이 넘게 나왔다. 204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동 나이대에 네. 똑 부러진다 이런 느낌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3년 만에 끝내고 네.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도 1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과학고를 올 초에 입학 원서를 낸 겁니다. 일단 똑똑하고 예. 공부 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동나이 때 뭐 확실한 뛰어난 거예요. 건 사실이에요. 예. 서울과학고를 넣는데 서울과학고에서 정원외 입학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제 사회적 뭐 배려 뭐 이런 전형도 있고 이게 정원외로 뽑는 것으로 이제 이 학생이 당당히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던 거죠. 그 네.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에 대한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참 힘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도 힘들고 저는 그 재학생들도 힘들었을 것 같은 피차 어려웠을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드는 게 교사도 그렇고. 예. 그냥 과거라는 곳이 네. 어쨌든 이 친구들도 다 대학 입학이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공통의 네. 뭐 아닌 친구도 있지만 대개의 평범한 목표인 꿈인 대학 입시를 향해 달리는 여러 고등학교 중에 한 고등학교인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아주 훌륭하고 우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인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네. 여러 고등학교 중에 한 고등학교인데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잘하고 대단히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 사실은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요새 대학 입시 제도라는 건요. 손 변호사님 때랑 되게 다르잖아요. 저희가 같을 때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틀 때죠. 예. 예. 비슷한데. 저도 아까 제가 근데 안 아니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근데 김현정 자꾸 PD 대학 갈 때랑 저 갈 때랑 약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졌죠. 1년 만에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김현정 PD 수능 보고 갔지 않습니까? 수능. 예, 수능도 있었고 본고사도 있었어요. 예, 저희 만점 몇 점이에요? 200점이요. 저 400입니다. 1년 만에 예. 바뀌었어요? 그게? 예. 400으로? 이거 완전 달라요. 네.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예. 9세대 신세대의 200점 수능 시대와 400점 수능 시대가 그럼요. 우리 예. 사이에 갈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77년생과 78년생 사이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몇 년생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린 나이에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네. 대학 입시 본 학생들 사례들을 여러 개 이제 말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년생, 78년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연령 제한이 없어요. 수능에는. 네. 자, 얘기 네. 다 돌릴게요. 예. 우리 너무 또 새 나가면 네. 1시간 가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의 대학 입시는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라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수행 평가라는 걸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과학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걸로 가요. 그래서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행 평가들이 있는데 그게 팀 플레이로 이루어져요. 짝지어주는 거예요. 손수, 김현정, 누구 너희 넷이서 같이 요걸 내. 지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랑 비슷해요.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 대학 입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강현이가 끼면 그 백학년 군도 전 천재라고 해도 네. 여러분 보세요. 10살 이강인이 천재죠. 10살 이강인이 막 동나이 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재지만 10살은 10살인데 이 친구를 천재라고 해서 메시가 있는 성인 축구팀에 바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강인이가 다치죠. 강인이 힘들어지죠. 근데 또 어른들이 그럼 다 배려해가면서 프로팀을 하기에는 프로인데 목표가 있는 프로인데 그러니까 피차 상당히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 놓이는 것처럼 이 강현이가 겪어야 했던 상황들도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진 않았을까? 저는 약간 제 생각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런 어려움들이 그 속에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 게 아닐까? 네. 아무리 또 축구를 잘해도 유소년 시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연령별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탁월하게 잘하면 이제 월반을 시키긴 하죠. 월반하죠. 네, 월반을 시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월반을 시키는 게 좀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충분히 그 월반을 했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팀별 과제라든지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비슷하거나 동등하거나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100군이 더 형들보다 누나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년간 또는 뭐 거의 10대 후반까지 사람들과 살면서 겪은 경험 또는 관계 형성 또는 이렇게 팀플레이를 이해하는 이해도 등등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또 중요하거든요. 쌓인 시간들. 그런 것들이 모여야 이제 4명이 모였을 때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까지도 아마 수행평가의 평가 항목 중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분명히 그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인 존재이고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좀 가혹합니다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라든지 아쉬운 점들은 그 내부에서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터져 나온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서 그 뭐 선배 맘이라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이런 건 부적절했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 가해행위라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벌어졌었던 일들이 어떤 것일까? 어떤 어려움들이 피차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라면 엄청나게 천재적인 아이 막 5살인데 막 얘는 진짜 동나이 때 누구와도 상대할 수 없을 때나 그래도 저라면 뭐 1, 2년 정도 얼마는 모르겠습니다만 7년, 5년 이렇게 안 하는 쪽을 저라면 몰라 개인마다 이건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성
문제가 터졌을 때 같이 풀어가는 협동력, 뭐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 선생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내 안에 쌓여서 내가 어떤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아이가 천재여도 두뇌가 막 특출 날수록 왜 곧 빠르게 가야지만 대단한 거죠? 왜?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60, 50, 40에 성공을 해도 성과를 내도 그건 성과인 거고 꼭 20에 내야지만 성과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과거 우리 그 천재들에게도 너무 빨리빨리를 우리 어른들이 사회가 기대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다시 해보게 돼요.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어린아이, 그 천재라고 불린 소년들이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두뇌 능력과 지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그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거는 뭐 꼭 백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차근차근 가려고 한다, 천천히 가려고 한다,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 과정을 지루해 한다는 거죠. 아, 또래 집단에서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네, 그래서 오히려 통한다. 그 또래 집단에서는 약간 일종의 괴물 취급을 하고. 아, 너무 튀어나오니까. 오히려 배척을 하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적정한 수준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도대체. 10살, 7살, 8살 월반하면 안 되니까 한 3살 정도만 하시죠. 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이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거잖아. 예,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걸 측정을 누가 할 수 있겠으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상상입니다만, 천재 아이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야, 내가 보니까 천재다.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바로 대학교 가야 돼. 갈 수 있어. 시험 보면 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갈등과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벌써 대학 갈 수 있는 나이인데 무슨 중학교를 가라고 그래. 그 정도 아니야 우리 애는.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천재 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부모가 천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보는 그 눈도 다 달라요. 객관적인 게 사실 없어요. 네. 천재 소리 한번 못 들어보셨어요? 손 변호사님은? 천재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네, 어릴 때. 네. 아주 어릴 때. 제가 한번 하면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저만 하면 이거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유치원 때. 네, 유치원 때.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기대된다. 유치원 선생님을 이제 다 모이는 날이에요.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 얘만 잘 기르면 어머니는 평생 걱정 없겠습니다. 진짜? 유치원생을 놓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유치원생을? 예. 7살짜리 놓고? 네네. 저 어땠던 거예요? 그럼 저는 모르죠. 어릴 때니까. 혹시 유치원에서 돈을 버셨어요? 평생 걱정 없다. 얘만 잘 키우면 걱정 없다. 네. 오히려 얘가 공부를 잘합니다. 얘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얘 지금 또 빨리 공부 시키시죠. 문제 잘 풉니다. 이거보다도 집안이 걱정 없다. 이거보다도 얘만 잘 기르면은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그 정도 똑똑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지. 그 이야기가 안 봐도 저희 어머니의 과거의 성향을 볼 때 그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아마. 줄이지도 못하고 불리지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얘기죠. 그렇죠. 거의 천재 취급을 당하신 거네요. 근데 좀 달라요 천재랑. 저는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저 하나 했으니까. 다들 이런 비슷한 기억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역시. 중학교 때 아닙니까? 중학교 때 그 얘기예요? 중학교 때도 하고 초등학교 때도 하시죠. 둘 중에 약한 거부터 먼저 하세요. 초등학교 때 역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학부모 면담 기간 이럴 때 찾아가셨어요. 네. 다녀오시더니 현정아. 선생님이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예. 너는 정말 똑 부러진다더라. 예? 똑 부러진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똑 부러진 거 아닙니까? 똑 하고 부러진 거 아니에요? 칭찬이야. 진짜 왜 뭐 얼마를 네. 바라세요, 진짜. 집안을 일으키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니, 일으키는 건 똑 아닙니다. 부러지- 똑 제가 이렇게 되는 부러진다. 상황은 아니어서 네. 걱정 없다. 요거가 이제 기억에 나고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중2 때 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전에 이제 IQ 검사를 그때는 IQ 검사를 전교생이 같이 했어요. 저도 했어요. 하셨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고 예. 중2 때인가 1 때인가 뭐 중1 때인가 했던 것 중2 때 같은데. 예. 전 중2 때 같은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IQ 검사 후에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혼자 네. 부르는 거예요. 혼자? 정수 씨가 혼자. 원래 이걸 안 알려주게 돼 있는데 아, 그런가요? 안 알려주게 돼 있대요. 오. 못 알려주게 돼 있는데 너한테 알려주겠다. 현정아, 너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열심히 막 놀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너 깜짝 놀랐다 내가. 근데 저는 IQ 검사를 그래서 믿지 않아요. 숫자를 저는-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 공개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각 숫자를 합해서 알려주세요. 합해서. 안 해. 그거 말고는 뭐 풀 거야 그거를? 네? 아무튼 왜냐하면 그러셨는데 이게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그만 놀고 내가 공부하자. 근데 저의 끝까지 제 발목을 잡았던 게 수학. 상대성 이론 제가 지금 이해 못하잖아요. 저는 IQ가 곧 그 높은 IQ가 곧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잘하고 이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꼭 IQ 검사 그거 아주 믿을 것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조금 전에 그 중학교 때 일화는 네. 여러 가지 탐정으로서의 어떤 분석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장난은 아니셨어요. 네, 저만 장난 불렀기 아니다. 때문에 예. 저만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했습니까?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랬다. 예. 아니야. 그때는 저는 집에서 막 공부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크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크다가 정신을 차린 게 중3 때예요. 그럼 중3부터 공부. 중2 때는 정신을 안 차렸다. 그때는 뭐 그냥 저는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어. 관심사들 다양하게 좋아했지만 공부만 하고 막 이런 네, 스타일은 예. 일단 나쁘게 논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야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어. 공부를 안 하니? 그러면은 중3 때 공부를 시작하고서는 공부를 그때 시작했어요. 네, 그때 그 공부 시작 후에 수학은 안 어떤 되더라고. 수학은 수학이 안 안 돼요? 되더라고. 수학은 왜 안 됐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구해 오세요. 네, 왜안 수학이 됐을까? 안 됐을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그래서 그 조기 입학과 이런 월반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결국은 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뛰어난 머리로만 사는 거 아니고요. 삶의 지혜는 어르신들한테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이것저것 정말 경험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갈등도 겪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 엄청난 경험이 두뇌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IQ를 가지고 천재다 아니다 뭐 5살에 뭘 풀었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두루두루 많은 경험 실패와 갈등과 성공과 이걸 사람들 사이에서 겪게 해주는 게 진짜 천재라면 그 아이가 그런 걸 겪으면서 두뇌도 계속 좋아서 좋은 결과를 내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네. 특히 뭐 어떤 특정 사례를 네. 지목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좀 앞서가는 그런 아이를 둔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이 정도의 격차가 있고 지금 이렇게 뛰어난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래들과는 또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이 정도의 격차를 계속 보일 것이다. 네. 라고 확신하거나 아니면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은 네.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그래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네. 이게 점점 좁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네.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 분께서 지금 굉장히 의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네네. 이분이 NG팡님 맞나요? 알고 보니 그 현정님의 중2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다른 친구들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너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니? 참 스승이다. 그러니까 지금 IQ 숫자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으면
그때 선생님에 대한 높은 거 약간 높은 네. 건 맞는데 막 네. 까무러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건 사실 맞아요. 지금 너무 또 자랑하는 것 같고 해서 그건 안 하겠지만 이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근데 근데 그랬잖아. 동나이 때 기준이라면서 IQ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천재소년들도 204, 210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3살, 6살 때 검사했거든요. 이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3살 기준으로 해서의 IQ 그 동나이 때. 동나이 때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린 시절에 IQ가 안 좋았더라도 나중에 또 좋아지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좀 마케팅도 있어요. 학원이나 네. 교재에 네. 그러면서 뭐 수재, 영재, 천재 이런 용어를 쓰면서 특별하게 길러댄다. 뭐 또는 영재성을 발굴한다. 내 아이는 특별하다. 아니 근데 영재성은 알아서 튀어나오는 거지. 이걸 뭐 개발하고 발굴하고 키워줄 만한 소재인가 전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헛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면요. 아까 네. 아인슈타인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둬도 결국은 튀어요. 그렇죠. 그게 천재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이 네. 예전처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여건 때문에 네. 꽃 피우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예. 그렇긴 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IQ를 막 숫자를 적고 계시는데 저 말 안 합니다. 아무리 적으셔도 저 말 안 합니다. 막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나 한번 검사해보자 이러실까봐 좋은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 번 높게 나오면 14살 그 다음에 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기분이라도 좋아요. 그 후로 안 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 예. 기억이 마지막 기억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있네요. 빨리 끝내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요, 일정이 바빠요. 제가 오늘,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요. 오후 1시쯤에, 미디어의 미래라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그러니까 미디어 종사자들이 아마 다 참석하실 텐데, 그리고 일반인들도 뭐 티켓 판매를 했으니까 오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제가 대담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질문의 힘.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 오늘은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혹시라도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세요. 그 현장으로 저한테 아는 척 하세요. 꿀단지라고. 제가 반갑게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손 담장님 화면 보면서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입니까? 네. 좀 천재스러워. 집안의 기대가 되는 영재 느낌으로 좀 해보. 영재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는 열심히 묵묵하게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 그 엉덩이 힘이 제일 중요해, 공부에서는. 네. 그거는 맞아. 예. 그렇죠? 예. 시험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예, 중요해. 아주 천재 아니라면. 뭐 오늘 이렇게 하면은 점심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